자, 다시 이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저와 대면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깃드는 이 시간 다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제23번 식구 이유 이륜이 일용막수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이유 두 이자에 말미암을 유자 그리고 나 하나 일에 있을 유자. 그래서 두고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부터 말미암아 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9가지 숫자를 가지고 기하급수로 많은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1이라는 것이 본래 존재했느냐? 1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한 바가 없지요. 그러면 1은 어디서 파생이 됐을까요? 제로에서 파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1에서 9까지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로를 붙여서 기하급수로 숫자를 많이 늘릴 수가 있어서 수학적 그 편리함을 사용해서 과학이 발전되고 과학은 아주 눈부시게 발전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9글자에다가 제로를 붙여 놓은 거 가지고 우주를 측정하고 거리를 측정하고 빛의 속도를 측정하고 음성의 소리를 측정하는 이것이 다 수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수학은 과학의 필수적인 숫자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9개의 숫자를 놓고 제로까지 포함해서 10가지 숫자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1이라고는 하나라고 하는 숫자는 제로에서 파생됐는데 제로는 어디에서 파생이 됐습니까? 무에서 파생이 된 거죠. 제로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창조해낸 글자일 뿐입니다. 거기서 또 삶에 필요한 그러한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니까 하나니 둘이니 해가지고 글자 수를 늘려서 숫자를 삼아서 이것을 기하급수로 쓸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그게 누가 만들어내느냐?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마음이 만들어낸 겁니다. 마음은 만물을 가설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만물을 가설할 수 하는 능력을 공능의 힘을 지니고 있다. 그걸 공능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공능의 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조작해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일반적인 그 지식과 의식구조를 가진 분들은 제로는 절대로 제로일 수밖에 없고 1은 1일 수밖에 없고 1은 2일 수밖에 없는데 1은 제로에서 파생됐고 1을 연해서 2가 생기고 2를 연해서 3이 생기고 이렇게 쭉 9가지 연기법으로 연결되어서 생겨났다가 다시 제로로 돌아가죠. 그러면서도 한량없는 숫자를 기하급수의 숫자를 우리는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 역시 하나도 세울 것이 없다. 본래 존재했던 것이 아닌데 무엇이가 만들어내느냐? 마음이 가설했는데 그것은 분별이 조작해낸 것이다. 이제 숫자의 개념을 확실히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연기법이라고도 하죠. 서로 의지해 있는 것이다.
의지에 있어서 이것이 삶의 용이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일영막수하라 그랬습니다. 일영막 일 또한 역시 지키지 말라. 하나 역시 지키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숫자 개념은 편리하게 사용할 뿐이지 절대적인 그러한 독립된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만 편리하게 쓰는 도구이다. 의사소통할 때 그리고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 때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구이지 절대적 개념, 고정적 실체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쓰지 않을 때는 숫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할 때만 숫자 개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삶에 유용하게 사용할 때만 숫자 개념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면 그걸로서 족하다. 쓰지 않을 땐 숫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공연히 그 분별 개념에 오인을 하라고 오해를 일삼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쌈질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숫자 가지고 절대적인 어떤 고정적 실체로 세워놓고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싸움질을 하니까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편안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유용하게 쓰십시오. 이게 편리하게 필요하면 쓰고 필요치 않으면 그대로 두는 방법입니다. 필요치 않으면 숫자라고 하는 개념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분별이 조작해서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그것은 우리 삶에 유용하게 편리하게 쓰고 윤택하게 쓰면 그걸로 끝이지 그걸 그냥 붙들고 앉아있을 것이 못 된다. 쓰지 않을 때는 숫자 개념이라는 건 필요치 않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천착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들에 집착하고 천착해서 허덕이지 말고 쓰지 않을 때는 그냥 그대로 놓아버리면 됩니다. 놓는 연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놓는 것. 끈을 자꾸 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세워놓고 고정된 실체를 세워놓고 거기 끈을 붙잡고 놓질 못하니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고 긴장하기 때문에 몸이 편하지 않고 긴장은 배짝 해봐요. 얼마나 몸이 고달픈가. 긴장만 배짝 해도 몸살 납니다. 왜?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신진대사가 안 돼. 긴장하면요. 뇌가 부하가 걸립니다. 과부하가 걸려요. 그럼 뇌는 인체에서 뭐에 해당하느냐면은 발전소에 해당하거든요. 발전소가 잘 돌아가서 신경줄로 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데 긴장을 하면은 신경이 교란이 됩니다. 그러면 뇌가 발전소가 과부하 걸리고 전선에 문제가 생기고 전기 흐름이 일정치라면은 오토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즉각 몸살도 나고 이것이 계속 긴장하고 살면 그러면은 몸에 병이 생기죠. 신체가 고장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놓고 사는 법을 놓는 것은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방송에서도 보면 특히 정치인들도 보면은 다 놨다 그랬는데 놓긴 몰라. 놓는 방법을 모릅니다. 놓는 방법 모르면서 말로만 하는 거지요. 안에는 잔뜩 가지고 있을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쓸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놓았다라고 해요. 놓는 방법도 모르면서 지금부터 이 놓는 방법을 또한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24번 식구로 가겠습니다.
일심불생하면 만법무근이라 이랬습니다. 일심불생,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때에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기가 어렵죠. 한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지 않아?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다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분별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인 그 검토 하두와 같은 이 마음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훈숙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저장돼서, 그래서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자기 한 생각, 한 가지 행동이 전부 저장돼 가지고, 그래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살아오던 습성이 그대로 저장돼 있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관계를 맺게 되고, 거기 또 선악이 발생하게 되고, 대립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꼭 또 이익과 손해를 취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쉽게 끊어질 수가 없고,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도리를 공부를 해야지만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한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법무구, 만법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그러한 질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질서가 허물구자, 없을무자, 허물구자, 한량없는 그러한 질서에 허물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견에 빠지는 것도, 변견에 떨어지는 것도, 그런 것도 허물이 생기지 않는다. 한 가지 생각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생각을 내지 않고 한 번 이 어떤 인연이 들어왔을 때 딱 한 가지 생각으로 즉각 행하거나 멈출 수 있을 때, 이것은 생각이 돼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리 재고 저리 잰다, 그럼 두 가지 생각을 내는 거죠. 분별하는 것이죠. 또 이리 재고 저리 재고서 또 생각을 더 붙인다, 그럼 망견이라고 했어요. 망념이라고 했어요. 망념된 견해. 그것이 끊임없이 파생돼서 또 생각을 붙이는 것은 허망하게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망상을 하게 되면은 바른 지혜를 내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을 다 쉬다 보면은, 쉬다 보면 어느새 생각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은 그때는 비로소 지혜 안목으로 사물에 대면하는 인연이 들어오면 즉각 한 가지로 결론을 내서 실행하거나 멈추거나 쓰거나 말거나 이렇게 간결하게 됩니다. 이럴 때 생각이 할지라도 생각이 아니며, 또한 망념에 떨어지지 않고, 변견에 떨어지지 않고, 양극단에 떨어지지 않고, 단견에 빠지지 않는다.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너무 엷어서, 지혜가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단순하게 단견에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열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단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인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겠습니까만, 그 결과가 바라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을 때는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렇지요? 기쁜 마음은 사라지는 거죠. 기쁨과 슬픔도 키가 같고, 행복과 불행도 키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끝나면 바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생 동안 무엇을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은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인과가 발생하거든요.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또 새로운 문제 해결했다 싶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법이거든요.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결한다 하더라도 일생 동안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한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려면은 만법에 허물이 없다. 어떤 문제에도 허물이 생길 일이 없다 이 말이지. 또한 결과에도 집착하지 않고 결과에 따라서 울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허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절집에서는 원흉무예하다라고 합니다.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이 다 통한다. 원흉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융합하다. 만법과 융합한다. 무예라고 하는 것은 만법에 걸림이 없다.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다. 출세간법에도 걸림이 없고 세간법에도 걸림이 없고 이판과 사판 그가 지혜에도 걸림이 없고 그리고 사판의 일 사판의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거기에도 걸리지 않다. 왜? 지혜가 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가 어두면은 다 걸립니다. 바른 판단도 못하고 바르게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일마다 걸림이 있게 마련이고 걸림이 있으니까 고뇌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타인의 의견을 묻는데 타인의 의견도 뭐 중생의 일반 범부의 여러분 중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범부의 의견 평범한 사람들의 그 의견 구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경험치를 갖다 대는 것인데 그 경험치가 옳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고 여건과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각각의 업식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하는데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의견을 구해봤자 그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직 자신의 안목이 지혜가 온전하게 밝아야지만은 그러한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흉무예는 무엇에도 통하지 않는 법이었고 걸림이 없는 것, 장애가 없는 것은 이것은 바로 무예자재라고 합니다. 무예자재. 걸림없는 자유. 또 앞에서 원흉무예라고 했죠. 대기대용이라고 합니다. 대기라고 하는 큰 깃틀, 만물의 근원인 이 오염되지 않은 마음. 그래서 무한편만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대기라고 합니다. 큰 깃틀을 크게 쓴다. 대기대용. 그래서 작은 법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 여러분 안목이 밝아지셨습니까? 더 큰 안목으로 여러분이 증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애쓰셨고 또 이 순간을 할애해서 집중하신 것을 찬탄합니다. 감사합니다.